4 de outubro, tem vários candidatos. Many candidates. 4, 5 candidatos. And then the second ballot vai ter segundo turno. If there is no majority. Se não houver a maioria dos votos no segundo turno, there's a 2 semanas depois, 3 semanas. Um mês depois. 1 month. Mas a eleição no Brasil é But muito elections rápida. in Brazil is very fast. A eleição termina Fast because it ends 5 horas da tarde. at 5 o'clock the voting on the ballot. Às 7 horas da noite já 7 tem p.m. we already have the results. National. 160 milhões de It's votos. an electronic voting system. Espetacular. Eu não sei por quê. I don't know why. Não sei por Nós não quê. temos, na Alemanha nós não temos. Não sei porque caô. I don't know why the UN Não adota does not adopt o sistema eletrônico electronic voting como system orientação aos países. as a guidance to the other countries. Veja, votar em papel. If you use paper, No Brasil tem urna. Tem urna que viajava 48 horas de barco. 48 hours by boat, the Amazon, there's no control. Voto eletrônico. And the IMF will vote electronically. 네, 현재 지금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함께하는 확대회의 2번째 세션에 참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방금 지나갔는데요. 이번 2번째 세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복원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이랑 내용이 비슷하게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함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또 참석할 예정이고요.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글로벌 경제 이 불균형을 완화하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참석자가 단순히 각국 정상만이 아니라 이제 IMF 총재 그리고 OECD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는 게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만큼 단순한 경기 부양책보다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와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각국의 정상들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왼쪽 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세션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 외에도 네.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좀 공급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다변화한달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정상 간에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아마 핵심 광물도 좀 주요 의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여성 수장들이 똑같이 핑크색을 입고 참석을 하셨는데 화면에서 우측에 보이셨던 분이 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고요. 네. 왼쪽에 계셨던 분, 그 헤어스타일 조금 더 짧게 하신 분이 IMF 총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에서 보면 OECD는 세계 경제 통계를 가장 정확하게 내는 기관이고 IMF는 사실상 그 저개발국 또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 대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현장에 참석을 했다. 지금 이야기 나눈 ODA, 공적개발 원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회색 정장을 입었네요. 네. 계속해서 정상들이 들어오면서 반가운 얼굴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자 외교 무대에 좀 근접한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정상이 마크롱 대통령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자주 볼 수 있는 모습. 네. 지금도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외교적인 위상이 참 달라졌다 이런 것들 느껴지는데 과거에는 좀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세계 외교 무대 중심에서 당당하게 인사도 나누고 주제도 이끌어가고 이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이미 그리고 양자 회담을 통해서 뭐 수차례 만났던 정상들인 만큼 네. 구면이죠. 그래서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또 회의 전에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갖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 굉장히 또 표정이 굳어 있을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또 서로 이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들입니다. 네, 현재 지금 착석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국제회의장 가보면 정상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있을 때 조금 더 캐주얼해지는 것처럼 네. 저기 계신 분들이 다 국제기구 수장 아니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님들도 계열사 사장단 회의할 때 모여있으면 떠드나이 이런 거 이름 적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정상들 간에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인연들 이런 것들 반추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게 마냥 가볍기만 한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농담 속에 여러 가지 뼈있는 이야기도 아마 꽤 많이 오갈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공식 양자회담, 그러니까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은 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의자를 옆으로 민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축소된 규모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조우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담소 등을 통해서도 외교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뭐 비단 정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프로사이드나 저런 담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각국의 관심사 그리고 지금의 뭐 의견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여있고 초청국들도 뭐 이미 세계에서 위상이 높은 국가들인 만큼 우리 외교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시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랑 조금 주제가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기술의 발전이 특정한 나라들만 배불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그 세계 정상들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저개발국으로는 수혜가 되지 않는 이 독점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유럽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혀왔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인공지능의 주요 모델이 다 미국 거다 혹은 중국 거다 이런 이해관계도 깔려 있기는 합니다만 규제나 또 공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꽤 많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도 총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봤던 익숙한 멜로니 총리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죠.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측에 계신 분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담소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연속 우리 G7 정상회의 참석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G+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좀 공고히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G7 플러스 국가의 모습 공고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계엄 그리고 탄핵,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우리 정상외교가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상화가 됐고 특히나 이 바로 G7 정상회의 작년 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다자 외교 무대였거든요. 그 회의에 2년 연속 참석을 한다. 그리고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매우 뜻깊은 자리이고
With all the problems with the cells. But not always everyone will be the first idea. Don't you think it is a good one? We've been talking before.
The Jindals, they are very professional. We have not faced any problems with them. They are very, very good. There is a saying that progressives always lose because they come behind. It's true. Yeah. Yeah, great. Thank you. Je vous raconte pas la température si je finis ici en plus. Je suis liquide. Je commence à avoir des oreilles aux genoux. Maintenant j'ai posé le pied par terre, il est couché. Regarde le corps. The lowest inflation rate in the last 4 years in the history of We're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hat receives more FDIs, foreign direct investment. Tout le monde reçoit. Super chaud, vraiment. So that's why Imagine le photographe qui sont comme les journalistes. Because we export oil. Since when? And subsidize diesel oil and gas. 이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 사고를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We must show the world that democracy and political stability is the basis for economic growth. So even in Korea, after I entered office, the stock market went up 3 times.
사법적 아니라 예측 가능성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적이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치 인생은 폴란드의 말리스카 노조위원장 80년대에 유명한 노동운동을 해서 이분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들에서 철강 노조를 했었고 이분도 말리스카 노조 같이 해서 그러나 발리스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대선에 승리하고 나서 저는 발리스카 대통령 왜 실패했는지 브라질에서 노동자로 출발해서 대통령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 여기서 실패한 거는 다시는 노동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기를 응원하고 있을 대통령님도 잘 될 것입니다. When I visit Brazil, I always want to visit São Paulo. Brazil is the place where you have worked. 자, 상파울루 주의 인구만 해도 4,400만 명입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입니다. 이거는 큰 도시입니다. 주도에는 1,200만 명이 있거든요. 제조업이 많은 경우 중심지도 상파울루입니다. 최고의 대학교도 고생년 노동자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브라질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Mr. President, you are making Brazil into a world-class country.
I think over there, huh? You're there. Hi. You're talking about what else? No. Tu vedi la frase. Yes. Yes. Oh, completely. Yes. Great Look at minds this. think alike. Yeah. So, this already late. Yes. I'm so sorry for and that. I'm very trained to be on time. Yes. You get used to that. All these delays. It's long. Yes. But it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speak. Right, but you have people who respect the time of others. Like if it is Swiss, everybody wants to You right here. Yeah. It's not a dump. O sistema eletrônico Electronic voting como system orientação aos países. as a guidance to the other countries. Veja, votar em papel. If you use paper, No Brasil tem urna. Tem urna que viajava 48 horas de barco. 48 hours by train. The Amazon, there's no control. Voto eletrônico. And the IMF will vote electronic. 네, 현재 지금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함께하는 확대의 두 번째 세션에 참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방금 지나갔는데요.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복원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이랑 내용이 비슷하게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함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글로벌 경제 이 불균형을 완화하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참석자가 단순히 각국 정상만이 아니라 이제 IMF 총재 그리고 OECD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는 게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만큼 단순한 경기 부양책보다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와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각국의 정상들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왼쪽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세션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 외에도 네.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좀 공급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다변화한달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정상 간에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아마 핵심 광물도 좀 주요 의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여성 수장들이 똑같이 핑크색을 입고 참석을 하셨는데 화면에서 우측에 보이셨던 분이 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고요. 네. 왼쪽에 계셨던 분, 그 헤어스타일 조금 더 짧게 하신 분이 IMF 총재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보면 OECD는 세계 경제 통계를 가장 정확하게 내는 기관이고 IMF는 사실상 그 저개발국 또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 대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현장에 참석을 했다. 지금 이야기 나눈 ODA, 공적개발 원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회색 정장을 입었네요. 네. 계속해서 정상들이 들어오면서 반가운 얼굴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자 외교 무대에 좀 근접한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정상이 마크롱 대통령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모습. 네. 지금도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외교적인 위상이 참 달라졌다 이런 것들 느껴지는데 과거에는 좀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세계 외교 무대 중심에서 당당하게 인사도 나누고 주제도 이끌어가고 이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이미 그리고 양자 회담을 통해서 수차례 만났던 정상들인 만큼 네. 구면이죠. 그래서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또 회의 전에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갖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 굉장히 또 표정이 굳어 있을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또 서로 이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들입니다. 네, 현재 지금 착석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국제회의장 가보면 정상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있을 때 조금 더 캐주얼해지는 것처럼 네. 저기 계신 분들이 다 국제기구 수장 아니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님들도 계열사 사장단 회의할 때 모여있으면 떠드나이 이런 거 이름 적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정상들 간에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인연들 이런 것들 반추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게 마냥 가볍기만 한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농담 속에 여러 가지 뼈있는 이야기도 아마 꽤 많이 오갈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공식 양자회담, 그러니까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의자를 옆으로 민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축소된 규모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조우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담소 등을 통해서도 외교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뭐 비단 정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플러사이드나 저런 담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각국의 관심사 그리고 지금의 뭐 의견이라든지 방향이랄지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여 있고 초청국들도 뭐 이미 세계에서 위상이 높은 국가들인 만큼 우리 외교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시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랑 조금 주제가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술의 발전이 특정한 나라들만 배불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그 세계 정상들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저개발국으로는 수혜가 되지 않는 이 독점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유럽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혀왔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인공지능의 주요 모델이 다 미국 거다 혹은 중국 거다 이런 이해관계도 깔려 있기는 합니다만 규제나 또 공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꽤 많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도 총리 모습이죠?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봤던 익숙한 멜로니 총리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죠. 약속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측에 계신 분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담소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연속 우리 G7 정상회의 참석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G+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좀 공고히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G7 플러스 국가의 모습 공고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계엄 그리고 탄핵,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우리 정상외교가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상화가 됐고 특히나 이 바로 G7 정상회의 작년 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다자 외교 무대였거든요. 그 회의에 2년 연속 참석을 한다. 그리고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매우 뜻깊은 자리이고.
probably to sell. But not everyone. Maybe the first good idea. Don't you think it is a good one? With the sort of The Jindals, they are very professional. We have not faced any problems with them. They are very, very good. There is a saying that progressives always lose because they become divided.
sens pas la température si finition comme ça. Je suis liquide. Je commence à avoir des oreilles au genou. Non, j'ai posé le pied par terre, il est couché. Regarde le corps. Tout le monde ressort. Super chaud, vraiment. Imagine le photographe qui sort tous les jours. 이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 사고를 줄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we must show the world that democracy and political stability is the basis for economic growth. So even in Korea, after I entered office, the stock market went up 3 times. 그래서 인생의 교훈을 받은 경제적 안정, 긍정적 안정, 사회적 안정, 사법적 안정, 예측 가능성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Não adota o sistema eletrônico como orientação aos países. As a guidance to the other countries. Veja, votar em papel. If you use paper, No Brasil tem urna. Tem urna que viajava 48 horas de barco. 48 hours by train, the Amazon, there's no control. Voto eletrônico. 네, 현재 지금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함께하는 확대의 두 번째 세션에 참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방금 지나갔는데요.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복원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이랑 내용이 비슷하게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함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글로벌 경제 이 불균형을 완화하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참석자가 단순히 각국 정상만이 아니라 이제 IMF 총재 그리고 OECD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는 게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만큼 단순한 경기 부양책보다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와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각국의 정상들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왼쪽 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